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그 대법원에서 나온 최신의 판례 중에 하나 이거는 꼭 이 사안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도 충분히 관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로 좀 잡아봤습니다. 범인이 죽으면서 유서에다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서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망인이 죽기 직전에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15년 전에 피해자 누구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다.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범행 내용이 뭐였냐면, 피해자한테 윤곽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병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면 그 외부에서 본인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변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변사체를 누가 발견을 하면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경찰에 보면 과학수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시조사관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봐서 부검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사안이 자살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심스러우면 이제 부검 의뢰를 하고, 그래서 부검에 의해서 과연 타살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그걸 확인을 해서, 이제 타살인 경우엔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점을 가지고서는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사체를 확인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그 유서의 내용이 보니까는 15년 전에 성폭행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성폭행 범죄로 기소를 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겠죠. 그래서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유서의 내용이 정말 진실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판기일 등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망인이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피고인들을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으로 인해서 법정에 나와서 그 유서의 내용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단 증거로 쓰려고 하려고 하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서를 작성한 망인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위로 이렇게 쓰게 됐고 이걸 뒷받침하는 뭐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그 제3자로서는 들을 수 없는 경우잖아요. 유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피고인들 측에서는 그 망인을 가지고서는 망인의 진술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서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
굉장히 과연 그게 사실인지 여부가 판명이 돼야 그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증거로서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는 의율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이게 형사적으로는 뭐 범죄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유서의 내용이 어떠한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뭐 증여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명의 신탁 사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제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해보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작성한 유서의 내용은 그 사람이 진실을 작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증명할 수 없고 오로지 그 망인의 진술 내용만이 유서에 있다라고 하면 그와 배척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망인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탄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에 다른 사실로 증명하자니 그 증명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선 유서의 내용은 인정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을 불러서 그 고소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는 걸 진술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 고소에서 나온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세세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 유서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 망인을 통해서 왜 그 유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증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유서 속에 있는 내용은 15년 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15년 전은 그 망인이 조금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실관계가, 그 기억에 따른 사실관계가 진짜 있었던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불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피해자한테 몹쓸 짓을 해서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 때문에 15년 후에 자살하면서 이 유서를 남겼는데, 만약에 그렇게 15년간 네가 죄책감에 살아왔다라고 하면 네가 누군가한테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발설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뭐 여러 정황이 있었을 건데, 망인의 과거를 추적을 해보면 그런 사실도 없다. 그래서 과연 망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유언을 가지고서는 증거를 인정을 해서 피고인들을 성폭력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서는 유언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과연 죽기 직전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지만 과연 실제로 죽기 직전에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는 건가?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사망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남긴 그 글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유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제 경험에서도 비춰보면 그 유서라고 하는 내용 하나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인정되는 억울한 사연도 있기 때문에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를 고백한 유서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콘텐츠 하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와 형사 사건과 관련 아니면 유서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